안녕하세요. 마르킴입니다. 마르킴의 Swift Writing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에세이의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특히나 Introduction 쪽에 좀 더 신경 써서 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에세이라 그러면은 세 가지의 타입이 있죠. 첫 번째가 agree, disagree 타입입니다. 동의하냐 혹은 동의하지 않느냐. 즉, 당신은 어느 쪽에 동의하냐라고 하는 이 종류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agree, disagree 타입이 가장 높은 빈도입니다. 그 에세이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모든 에세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오는 것은 agree, disagree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problems and solutions, 문제점과 해결책이죠. 자, 이런 또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advantage and disadvantages, 장단점을 따져보는 에세이 타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가장 높은 빈도는 agree, disagree 타입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를 공부할 때는 집중적으로 agree, disagree 타입의 에세이를 공부를 하면서 그게 충분히 기본기가 잘 익혀지면은 problems and solutions, advantage, disadvantage에도 금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타입이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은 똑같은 거고요. 결국에는 그 안에 써야 될 어떤 형태, 특징적인 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기를 agree, disagree 타입에서 잘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structure of essay라 해서 에세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에세이는 introduction, 서론이죠. 서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body가 들어갑니다. body는 body 1, body 2 혹은 body 3까지 많게는 3개의 body로 구성해서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onclusion, 결론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 에세이를 쓸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글을 굉장히 어렵게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아주 잘 쓴 글은 simple and clear.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심플하다는 건 뭐냐면은요, 글 구조가 아주 선명해야 돼요. 난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머릿속에 환히 그려질 수 있게. 자, 그런 어떤 심플한 것. 그 다음에 논지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clear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 레슨을 통해서는 agree, disagree 타입에서 introduction 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볼까 합니다. introduction은 분명히 꼭 써야 될 것이 있고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clear한 structure가 존재합니다. 그것만 잘 맞추어서 글을 쓰게 되면은 좀 쉽게 쓸 수 있고요. 명확하게 쓸 수 있으며 simple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ntroduction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The structure of introduction 되었죠.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general statement이 나옵니다. 일반적 언급이 지금 직역인데요. 즉, 주제와 연관된 일반적인 언급을 한마디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introduction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argument을 쓰기 위한 거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어떠한 토픽이 있다면 그 토픽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introduction의 가장 큰 존재 이유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언급 없이 에세이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다 라고 말한다면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는 argument, 즉 주장을 언급하기 전에 해당 에세이 토픽과 연관된 일반적인 내용을 하나 먼저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general statement라고 하고요. 일반적 언급이라는 뜻입니다. general statements를 넣은 후에 주장을 이야기하면 연결이 매우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이렇게 general statement를 쓰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바로 argument를 쓸 차례입니다. 주장을 밝혀야 되겠죠. 에세이 토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은 thesis statement라고 하죠. 논지문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in this essay로 시작을 하죠. 이 에세이에서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지 어디에 동의하는 입장인지를 밝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성된 것이 에세이의 introduction입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introduction을 완벽하게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어구 혹은 어떤 표현들을 써야지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에세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샘플로 introduction을 써보는 것까지 진도를 나갈까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두 개의 category로 나누었습니다. 즉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writing frame이라 해서 틀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 틀은 제가 만들어 놓은 틀인데 이 틀을 이용하면은 introduction은 아주 빠른 속도로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writing frame이라고 하는 이 틀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죠. 순기능은 빠른 속도로 글을 쓸 수도 있으면서 introduction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역기능은 이대로 계속 쓰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겠죠. 왜 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캐테고리에서는 틀을 공부해서 그대로 한번 써볼 거고요. 두 번째 캐테고리에서는 창의적인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그 양쪽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틀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거죠. 우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introduction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뭡니까? general statement가 되겠죠. 일반적 언급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연관된 일반적 언급을 할 때 주로 어떤 식의 틀을 이용하면 좋을까 하죠. 네 가지를 우선 구성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it is definitely certain that 구문 나왔죠.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paraphrase 어구들이 밑에 쭉쭉 나옵니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도 마찬가지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라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는 there's no denying that. 무엇은 부인할 수 없다. There's no ing가 되면서 뭐뭐 할 수 없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here's no denying that. 무엇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번째는 there's no doubt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네 개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 괜찮겠죠. 그 뒤에 쭉 빈칸이 나오는데요. 이 빈칸에 넣을 만한 것들이 밑에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regarding 되었죠. 무엇에 관하여서 regarding 무엇에 관하여서 할 때 about이라는 전사는 writing에서는 뭔가 조금은 급이 떨어지는 그래서 주로 regarding 많이 사용하죠. 무엇에 관하여서 하면은 about은 이제는 버리시고요. regarding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So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controversies가 되면은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견이라 하죠. 다를 이자 이견이 많습니다.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regarding 무엇에 관하여서 뭔가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as to whether 구문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죠. 자,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어디에 동의해야 되는지에 관한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글을 쓸 때는 또 as to whether 구문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2번을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The issue of whether one should. 이때 one은 일반 주어죠.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주어. 그래서 사람들이 should or not.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동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한 그 이슈가 그래서 the issue가 주어가 되었죠. has become a hot debate. 이런 말들은 진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has become a hot debate. 그래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다. has become a hot debate. 뜨거운 감자가 되면은 has become a hot potato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has become a hot debate. has become a hot debate, has become a hot debate. 이거는 그냥 한 단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슈가 has become a hot debate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하고 위에 A, B, C, D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결합을 시키면은 쉽게 general statements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A하고 1번을 합쳐버리면은 it is definitely certain that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regardin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엇에 관한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general statements를 금방 쓸 수 있게 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